자,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는 2차 부등식을 푼 다음에 수직선이 나타내서 공통인 부분을 찾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거기다 별표 치세요. 8-6번. 여기에서 실은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은 밑에 있는 근의 분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근의 부호 먼저 생각하고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근의 분리로 넘어가자. 근의 분리가 어렵습니다. 자, 실근의 부호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판별식을 d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렇게 써있죠. 두 근이 모두 뭐이면 양수이면, 자, 두 개의 근을 한번 잡아볼게요. 두 개의 근 뭐가 있어? 알파와 베타. 그럼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 그럼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양수, 그죠?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근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그렇죠, 양수.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 두 개의 근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있겠죠. 그지? 두 양수가 같은 값이라고 한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나왔네. 그러면 얘는 뭐와 같아? 그렇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줄 수 있겠고,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a분의 c라고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됩니까?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두 근이 이제 모두 뭐일 때? 그렇죠. 음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두 개의 근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니까. 그쵸. 0보다 작겠죠. 다음, 두 근을 곱하면 그쵸. 0보다 크겠죠. 다음, 판별식 t는 0보다 크고 같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근의 부호가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가 아니고 하나가 양수, 하나는 음수. 두 개의 부호가 뭐 할 때? 다를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자, 부호가 다를 때.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을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어떤 게 큰지 모르니까. 근데 크다라는 얘기가 있거나 또는 작다라는 절대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합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정보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가 없겠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치? 알파 베타 두 근을 곱했을 때 부호는 0보다 작겠죠. 음수겠죠. 그 다음 판별식 t는 근데 결국은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알파와 베타가 뭐라는 거야? 존재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판별식 t도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 t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줬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같을 수는 없겠지. 값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 얘만 써 있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산술적으로 한번 파악을 했을 때, 자, 판별식 t는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 있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줄 수 있거든요. 얘가 0보다 크고 작은지 우선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자 봐봐, B제곱은 항상 양수죠. 근데 A분의 C가 지금 0보다 작잖아. 그 말은 뭐야?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얘하고 얘의 부호가 다르고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얘가 양수네? 그럼 얘도 양수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이해돼? 그래서 교재에는 얘만 써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근의 분리가 실은 제일 중요해. 근의 분리. 자, 근의 분리를 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자.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두 근이 p보다 클 때, p보다 크다면,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찾아줘야 돼. 두 개의 근이 나왔죠. 그치? 그 근은 p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럼 이거를 만족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알겠습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x축. 얘가 x축이 될 거고, 자, 두 개의 근이 있다. 그러면 x축과 두 번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두 개의 근은 p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면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거야.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을 찾아보자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선은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죠.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p를 대입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인 뭐가 존재한다? 함수값이 존재하겠다. 그죠? 따라서 f, p를 대입했을 때 뭐가 된다? 0보다 크겠다. 그죠? 다음 두 번째는 우선은 두 개의 근이 존재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t가, 그쵸? 0보다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 다르다는 얘기는 없잖아. 근데 두 개가 있으면 그치? 중근도 실은 두 개죠. 같은 두 개의 근이니까. 그지? 실근이라고 한다면 t는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됩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가 잘 다루지는 않는데. 공식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얘는 대칭축을 의미해요. 대칭축. 그러니까 대칭축이 실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죠? 여기에 대칭축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기에 대칭축이 있어야만 알파, 베타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 예를 들어서 대칭축이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p보다 작을 수 있단 말이야. 돼,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대칭축은 뭐와 뭐 사이, 뭐보다 커야 돼? p보다 크다라고 돼야 되겠죠. 얘는 p보다 커야 되겠죠. 됩니까?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성립해야 되겠다. 목소리가 완전 다가가지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두 근이 이번에는 p보다 작대요. 식은 마찬가지 얘랑 동일하고요. 자, x축 그려주고. 그 다음에 p, 여기를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p라고 한다면, 자, p보다 두 개의 근, 알파와 베타가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알파가 베타가 작은 근이라고 한다면 얘가 알파면 얘가 베타.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 맞습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 함수값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죠. FP가 0보다 커야 되겠지. 왜냐면 X가 P인 근에서 뭐 하면 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결국은 뭘 찾아줄 수 있어? 함수값이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0보다 큰 값에서. 그래서 FP가 0보다 크다라고 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판별식 T도 0보다 뭐 해야 돼? 그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됩니까? 같아도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 마이너스 2a분의 b 판별식 대칭 축이 뭐보다? 그렇지. p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죠. 대칭 축은 어디 있냐면 항상 2차 함수에 뭐 꼭지점이 잡혀 이렇게 여기를 지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얘까지 이렇게 성립을 해야겠지. 그래서 두 개를 보면 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그거에 만족하는 그에 성립하는 조건들을 찾아서 값을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자 3번 4번으로 넘어가면 자 3번 자 3번은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마찬가지 여기 위에 있는 식과 이제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 X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P 사이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야 되니까 작은 근을 알파, 큰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에 P가 있어야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고. 자 그러면 FP는 뭐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아니 문제에 또 다른 조건이 있어 없어? 이거 말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봐. 자 우선은 얘는 아래로 블록이죠. 그 다음에 두 근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는데 아래로 블록이면서 FP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 그래프밖에 그릴 수가 없겠죠. 돼?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조건은 이 한 가지면 충분하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두 근이 P하고 Q 사이에 있대. 자, 그러면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여기 X축, 그 다음에 2차 함수 두 개의 근이니까 작은 근은 알파, 그 다음에 큰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두 근이 P, Q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P가 돼야 되겠죠? 얘가 Q가 돼야 될 거고.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찾아봤던 것처럼 결국 뭐를 이 함수값 찾아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 이 함수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 FP 어떻게 돼? 그쵸? 0보다 크죠? 그 다음 FQ 그쵸? 얘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알파 베타 지금 두 근이 뭐하고 있어? 존재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판별식 T가 0보다 그렇죠 크거나 같다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대칭축 대칭축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죠.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럼 끝났죠. 따라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와 뭐 사이? b보다 크고 q보다 작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됩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근의 분리인데 실은 문제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여기를 잘 해야 돼. 그래야 실은 대수 또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뭔가 목소리가 이렇게 되니까 무슨 할아버지가 수업하는 것 같아. 생긴 건 할아버지는 아닌데. 그래서 수학쌤들 중에 목신 선생님들이 좀 은근히 있죠. 그래서 소리를 워낙 많이 지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부터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을 했던 건데, 어제는 마이크가 충전이 좀 덜 돼 있었는지 계속 꺼렸다 켜렸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해보자. 우리가 어제 7번까지 했었죠? 8번부터 한번 해보자. 자, 유형 8번. 자, 2차 부등식 거기 밑줄 치세요. 그거 잘 봐야 돼. a 플러스 2x제곱. 정말 사소한 건데 문제가 그거 하나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어요. 잘 봐야 돼. 자, a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해가 오직 한 개만 존재해야 된대. 자, 봐봐.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해가 반드시 몇 개여야 된다고? 오직 하나여야 된대. 근데 뭐야 얘? 부등식이죠.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만 되게끔 돼야 된대.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a 플러스 2는 결국은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할 거야. 아볼 또는 위볼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아볼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지.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 모든 실수라고 하잖아. 해가 하나라고 해? 안 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지.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모든 실수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오직 한 개를 찾기에는 아래로 볼록해서는 가능성이 없겠다. 돼? 돼? 자, 그래서 아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 위 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2는 뭐가 될 거고? 첫 번째 조건을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a 플러스 2는 0보다 작겠구나. 아볼이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 찾아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근이 존재해야 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어 없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자,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접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있어 없어? 있죠. 여기 뭐 할 때야? 접할 때. 접할 때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D는 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은 우리가 조건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뭐 한 거야? 적합한 단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잘 봐야 돼. 알겠니?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런 근의 분리, 그 다음에 실근에서의 부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자, 판별식 D 해볼까? 자, 판별식 D 하면 어떻게 돼? 짝수 판별식 9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그러면 a 플러스 2가 몇이 돼야 돼? 뿔마 3이 돼야 되겠죠. 돼? 따라서 a 플러스 2가 뭐라고? 뿔마 3. 따라서 a는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또는 1이 되겠죠. 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조건을 잘 보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반드시. 다음 유형 9번. 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그랬어.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치세요. 해를 갖도록. 그렇지. 해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2차 식이 0보다 큰 게 최소한 1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돼야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러면 보자. 첫 번째, 또 뭐 해야 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A가 뭐면 양수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될까? 3가지가 되겠지.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총 3가지밖에 없잖아. 돼? 자, 그러면 얘 0보다 크니? 얘 0보다 클 수 있어? 오직 1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얘는 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다 성립. 돼? 그 다음 두 번째, A가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는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니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해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0보다 커? 아니야. 이렇게 하면 0보다 커? 아니야. 얘 0이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0보다 크죠. 그치? 그래서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 우선 A가 0보다 크면 모두 다 가자. 맞니? 그런데 A가 0보다 작은 것 중에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여야 돼? 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같으면 안 되지.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줬어요. 0보다 크지 않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 플러스 얘. 당연하죠. 얘는 모두 다 해를 갖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를 한번 찾아보세요. 충전을 해놓으니까 깜빡깜빡거리진 않네. 뉴스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전에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나왔습니까? 자, 판별식 해볼까? 자, 판별식 D는 어떻게 돼? 짝수 판별식이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크다. 따라서 A제곱은 1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A는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0이 될 수 없죠? 왜? A가 0보다 크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그 다음에 0과 0보다 0과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 아니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5번이 돼야지.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이 부분과 얘를 더해 주시는 거죠. 0만 제외하고 되겠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됩니까? 다음 유형 10번 보자. 자, 2차 부등식, 또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있죠. 얘는 그러니까 반드시 2차 부등식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왜 이게 안 되는지는 선생님이 문제 나오면 또 다시 언급을 해줄게요. 자, x제곱 이게 거기 밑줄 치세요. 모든 실수, 중요한 포인트죠. 해가 모든 실수여야 된대. 그럼 그래프 또 그려보자. 자, 그래프 x축 그려주시고, 자, 그러면 모든 실수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렇지. 얘도 성립해 안 해? 얘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얘도 접할 때도 성립하죠. 등호가 있으니까.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야? 0보다. D가 0보다 그거는 같다. 같은 건 맞죠? 근데 붕 떠 있잖아 얘는. 커야 돼? 아, 작아야 작아야죠. 그거는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맞아? 풀어보세요. 끝났잖아. 나왔어요. 자, 판별식 해보자. 짝수 판별식 하면 되겠네요. 짝수 판별식 어떻게 돼? 4A 그렇지. 4a제곱 마이너스 3a a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2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됩니까? 어렵지 않죠? 자, 유형 11번 보자. 자, 그리고 거기 밑줄 쳐야 되겠네.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거기다 밑줄 쳐야 되겠죠.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게끔 한번 또 그래프 그려보자. 자, X축 그려주시고. 지금 위로 블록이죠? 맞아?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니까 0보다 크면 돼야 안 돼?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0보다 크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 말은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해도 성립해? 맞아? 이렇게 해도 성립해? 된다고. 그럼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니까 뭐 해야 돼? 0보다 얘는 그치.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해돼? 쉽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따라오니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 상태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왜 얘가 0보다 또 작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하고 이 부등호하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잘 헷갈리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얘는 선생님 왜 크다인데 얘는 왜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 그럼 다시 뭐부터 해야 돼? 판별식이란 이제 여기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돌림표 같은 거지 항상.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생각을 안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쉽잖아. 그치? 이게 생각보다 실은 전체적인 친구들로 봤을 때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잘 따라오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민이는 과제를 조금 더 열심히 해왔으면 좋겠고. 자, 다음. 이거 한번 풀어볼까? 우선은 얘도 짝수 판별식이네요. 그래서 뭐 짝수 판별식도 맨날 이렇게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원래 맨 처음엔 그랬어요. 야, 너희들 너무 힘드니까 짝수 판별식 그냥 하지 말까? 근데 선생님은 알려주고 싶었는데 애들이 워낙 힘들어하니까. 근데 안 하면 어차피 또 결국 더 힘들어져 나중에. 그래서 할 때 그냥 한 번에 해놓는 게 좋은데 괜히 그때 좀 편하자고 나중에 힘들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라는 건 웬만하면 다 하는 게 좋아요. 자, 짝수 판별식 해보자. 어떻게 돼? 그렇지.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 그렇지. 4 이렇게. 얘가 0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래 답은 그거 나갔고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한번 풀어봐야 돼. 알았지? 쌤이 안 풀어준 이유는 풀어보라고. 여기까지는 이제 개념인 거잖아. 개념과 접근. 풀이는 연습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계산이랑 이런 것도 속도가 붙고. 유형 12번. 자, 이제부터 이제 나오네. 이렇게. 방금 전까지는 해가 있다, 해가 존재한다, 모든 실수다, 모든 값이다,
또는 오직 하나다 약간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범위에서 2차 부등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 2x 플러스 2k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거기다 또 밑줄 쳐야 되겠네. 뭐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자, 그럼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는 게 좋다. 자, 우선은 여기 위로 볼록이죠? 그치? 위로 볼록 그려주시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이해돼?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위로 그렸을 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0보다 큰 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어야 되겠죠. 돼? 여기에 2가 있다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잖아. 근데 저기 응. 하는 부분에 있어도 되는 거 어디 접하는 거? 아, 여기. 여기 있어도 되죠. 맞아. 우선은 더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그래프를. 그래서 2가 여기하고 2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이해돼? 그리고 같아도 된다는 뜻이야. 지금 건민이가 얘기를 했던 건. 맞지? 왜냐면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얘도 등호가 있고 얘도 등호가 있으니까 가능하단 말이야. 돼? 자, 그러면 조건을 찾아보자고.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D가 우선은 D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겠죠. 돼? 그래야 여기 두 개의 근을 실근을 가질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어, 항상. 돼?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 FE가, 그치, 0보다 크다. 같아도 돼야한데. 그치, 아까 된다며.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건을 추가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 이렇게. 그 다음에 F5는, 그치,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칭축 대칭축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대칭축이 항상 여기 있어야 되나? 대칭축이 2와 5 사이에 있어야 돼? 맞아, 안 맞아? 만약 예를 들어서 얘와 얘 조건이 성립하는데 대칭축이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FE하고 FO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지금 우리가 만족하는 조건을 찾는 거거든. 맞아? 만약 얘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 없어? 대칭축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3번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해돼? 근데 실은 찾아도 답의 변화는 없어. 그래서 차라리 안 찾는 것보다는 실은 찾는 게 좋아. 근데 굳이 이런 말은 할 필요는 없다고. 알겠어? 근데 해도 상관은 없다. 답의 변화는 없을 거니까. 거기에 다 포함돼야 돼. 그래야 제대로 찾은 거니까.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야, 실은. 왜냐면 봐봐. 얘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인데 FE하고 FO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한다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두 개의 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실은 얘도 필요가 없었어, 실은. 근데 찾아도 어차피 답은 이 안에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진 않아. 많이 찾는 건. 제대로만 찾았다면. 이해돼?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따라서 자, 우선 FE. FE는 몇이야? EK 2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F5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2K 마이너스 5. 야야야. 재수가? 범위 찾아가지고 F, 얘가 F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FX.
정수 K지, 정수 K. 잘 봐야 돼. 나왔어? 어. 강민이 나왔어? 네. 몇 나왔어? 8이 그렇죠. 8.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정수 K니까 따라서 얘는 8. 이렇게. 그 다음 유형 13번 가보자. 유형 13번.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자, y는 x 플러스 2보다 위쪽에 있다. 그랬어. 자, 봐봐. 방금 전에 했던 문제들 쭉 봐볼게. 자, 얘를 해석하는 의미. 방금 전에 이 문제 비슷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3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y는 0보다 위에 있거나 같거나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거나. 왜? 크거나 같으니까. 이해돼? 다시.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3x 플러스 4 곱하기 a 플러스 3이 y는 0보다 항상 위에 있을 때.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y는 x 플러스 2보다 뭐 해야 된대?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 말은 어떻게 하라고? 얘하고 얘를 뭐하게? 같다라고 놓고 하는 거라고. 그렇지. 등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식이.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그 다음 문제가 돼요. ax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 x 플러스 2가 되는 등치 관계를 찾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x하고 2를 이항해버리면 따라서 또 다른 함수를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 그래서 여기다 gx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gx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문제를 만들자면 자, y는 gx가 항상 뭐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데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3까지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야. 자, 얘가 x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죠? 그치? 그래서 위로 볼록이면서 항상 뭐 해야 되는데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얘가 1이 되면 될 거고 얘가 3이 되면 되겠죠. 항상 그럼 위에 있지? 1과 3 사이에. 맞아?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한번 써볼게. x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3까지.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아졌잖아. 이해돼? 그래서 또 찾아보자. 조건. 첫 번째 뭐 해야 돼? F1과 첫 번째 F1과 F1은 뭐보다?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 F3은 미안 F라고 하지 말자. G라고 하자. 여기 GX니까 G의 1은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G의 3도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죠?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냐면 X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얘가 G1과 G3이 0보다 크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G1과 G3이 0보다 크다면 항상 위쪽에 있나요? 항상 위쪽에 있죠. 그러면 더 찾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지. 돼?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찾아봅시다.
그럼 실은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이 1과 3 사이 범위가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항상. 그러니까 1과 3 사이 있다. 얘가 뭐가 된다? gx에 뭐가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근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해돼?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결국은 얘를 우리가 식을 찾아줄 수도 있잖아. 어떻게? 그렇지. 맞아. x-1, x-3. 그 다음에 0보다 우선은 얘 개수 생각해야 돼. 개수.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우선은 a를 뺀다고 생각하면 뭐야?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왜요? 커야 되겠죠.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호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네. 얘랑 같아야 되니까. 되니? 네. 그쵸? 그러면은 딱 맞지? 거꾸로 생각하려니까 복잡하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돼? 지금 그래프가 gx가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양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아.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14번도 마찬가지네. 그지?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mx 마이너스 8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 등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fx라고 해서 식을 이항한 다음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항상 0보다 크면 되겠죠. 항상 위쪽에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돼?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자. 자,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 성립합니까? 얘 성립해? 얘는 안 돼. 따라서 얘만. 그러면 뭐야?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해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화났어? 왜 찍고 그래? 자, 유형식 5번 가보자. 자,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40 이렇게 되는데 x만큼 얘는 줄었고 얘는 늘었대. 그랬을 때 넓이가 750 이상이 되도록, 그럼 뭐야? 식 40 마이너스 x 곱하기 60 플러스 x가 뭐보다 뭐야? 25요? 나 왜 60 미쳤나봐.
이제 늙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네. 얘가 25, 얘가 X. 왜 60이 나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 예. 25. 얘가 뭐보다 그거 나왔다? 750보다 그거 나왔다. 끝났네. 2차 방식 풀면 끝나겠네. 그죠? 한번 풀어보세요. 저희 2차 분식을 어떻게 풀어요? 전기하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25, 40 플러스 1000 750 다 우변을 이항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마이너스 250 이 0보다 작고 나왔다. 저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야지? 인수분해 네. 해야죠. 저를 해서 5, 그 다음에 작다잖아. 네. 사이 사이에 있다. 아. 됐어요. 네. 그래서 x는 어떻게 나와? 20. 마이너스 10보다 그거 나가. 그치. 마이너스 10보다 그거 나갔고 25보다 그렇죠. 25보다 작고 나갔다. 그래서 최대값은 25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두 개가 나왔죠. 자, 위에 있는 거부터 인수분해하면 x-1 x-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뭐보다 작아요? 작은 것보다 작죠?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x는 뭐보다 커? 2보다 x는 2보다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 x-4 x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뭐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과 4 4 사이에 있겠죠. 따라서 수직선 그려줘. 그래서 x값 구해보세요. x 범위. 공통인 범위 찾아주면 되겠죠.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맞는 거. 그래 한번 해볼까? 자, 우선은 얘부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당연히 두 개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그러면은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다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안되고 2 안되고 3 4 6개 맞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 유형 17번. 자, 우선은 여기 2차 부등식 풀 수 있죠? 2차 부등식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돼? x-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왜냐면 얘는 지금 a 때문에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됩니까? 당연히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될 거고 이렇게. 그랬을 때 해가 얘래. 그럼 해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1과 2래. 그러면은 2가 여기에 있고 공통인 부분이 최소한 이렇게는 돼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를 봤어. 그랬어. 봤는데 해는 2가 여기 있잖아 이미. 얘가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가 오른쪽에 있으면 돼야 안 돼? 얘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A는 뭐 여기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보세요. A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마이까지 갈 수 있겠지. 최대값은 몇이야? 마 1. 끝. 자, 유형 18번.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다. 거기 밑줄 쳐야 되겠죠. 정수 x가 3개다. 정수 x가 3개.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수직선 그려보자.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2와 6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2와 6 사이에 있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걸 풀어야 되는데 아직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있네? 근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A하고 1. A하고 1. 그죠? 그래서 x-1, 그 다음 x-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인수분해 되죠.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아무튼 1은 해죠. 그래서 1 표시해보자. 1. 여기 있겠지. 1. 자, 1과 A의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야 해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몇 개가 돼야 된다고? 3개가 돼야 된대. 얘 지금 등호 들어가죠? 얘 등호 들어가. 그치? 그 다음에 3개 찾아보자. 2 들어가야 되고. 3 들어가야 되겠지. 4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도 있는데 5는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A가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뭐 하라고? A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4와 5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그리고 나서 등호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안 들어갈 거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안 들어간다고. 돼? 자, 그럼 봐봐. A가 4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정수가 2, 3, 4 가능해? 가능해. A가 5라고 생각해봐. 2, 3, 4, 5까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정수가 4개가 돼버리니까 4는 되고 5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이제 이거 끝나면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자, 유형 19번 해보자. 자, 세 변의 길이를 줬는데 2x-1 줬고 x 줬고 2x 플러스 1 줬습니다. 근데 무슨 삼각형? 둔각 삼각형. 거기다 밑줄 쳐야 되겠죠? 둔각 삼각형.
자,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자 A, B, C라고 했을 때 순서는 C가 제일 크다고 한다면 어떤 게 성립해야 돼? C의 제곱은 뭐보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죠? 얘가 성립해야 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 두 번째는 실은 뭐가 돼야 돼? 삼각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변의 길이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되겠죠. 얘도 0보다 커야 되겠는데 얘가 제일 작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 해야 돼? 0보다 크면 되겠지. 얘도 0보다 크면 되겠죠. 돼? 그래서 얘네 둘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은 2x-1이 0보다 또 커야 되고 x도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건 삼각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변의 길이.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조건도 있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 한번 생각해 볼게. 가장 긴 삼각형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 아니 좀 차이를 이렇게. 그러면 얘 가장 긴 변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빗변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가 얘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네. 작은 두 변의 길이가 뭐보다 가장 긴 변은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렇지. 삼각형을 만들 조건. 그치?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인 거고. 따라서 어떻게 써주면 돼? 가장 긴 변이 2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뭐보다? x 더하기 2x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찾아주시면 되겠네. 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 2분의 1보다 클 거고요. x가 2분의 1보다 클 거고 얘는 0보다 커야 되겠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커야 되겠네. 그 다음 얘는 2x를 이항하면 x는 뭐보다? 2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1번만 풀어주면 되겠네. 자, 1번 해보자. 자, 1번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의 제곱이 커야 되는데 뭐보다?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한 것보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커야 되겠다. 자, 그러면 전개하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보다 크다. 약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가 0보다 작다.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선생님 저 네.